모두가 알아야 할 디지털 전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저는 디지털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 조코디라고 합니다. 회사, 기업, 학교 등등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코디네이터 역할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바이블은 여러분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때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책이라 추천드립니다. 자, 디지털 전환, 정말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회사들도 항상 신년 계획이 보면은 디지털 전환에 성공을 하여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회사는 많은데 성공 케이스 딱 떠오르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스타벅스 어디 할까 이 정도 생각이 되죠. 그만큼 디지털 전환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이제 컨설팅 회사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디지털 전환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방법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방법론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대충은 알겠는데 저렇게 해서 진짜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먼저 번에 우리 디지털 새로운 방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존의 어떤 방법론들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기존에 있던 방법론들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저도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디지털 전환은 그냥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생각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IT도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선진 기술의 함정에 좀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IT화를 통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자동화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디지털 정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도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함정에 빠져 있는데, 우리 IT 했으니까 이제 디지털화 이거 또 발전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착각이고요. 우리가 다시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것은 업무 처리, 우리가 본질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많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화하고는 디지털화는 좀 개념이 다르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이 도장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도 재택근무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도장을 찍으러 회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인장 문화가 아주 발전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전산화가 자동화가 되면서 이렇게 도장 찍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 찍는 것도 보면은 좀 하위 직군으로 갈수록 도장의 방향이 좀 이렇게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사장은 약간 인사를 하고 밑에 저기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인사하는 이런 형태로 찍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스템화로 이제 구축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것을 다시 디지털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은 이렇게 AI 기술을 이용해서 도장 찍어야 되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저렇게 로봇이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형태로, 또 도장을 찍으면 다음 페이지로 또 자동으로 넘겨주고요.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AI 기술과 로봇 기술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웃긴 것 같지만 사실은 요런 문제점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일본에 요즘에 최근에 지진이 많이 나고 있는데 발표를 할 때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앞에 디스플레이, 당연히 여기 파워포인트가 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프린트한 종이를 저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서 저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보면은 디스플레이 장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저렇게 굳이 다시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도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에 맞는 방법인지. 자, 결제라는 거 우리 오랫동안 해왔죠. 사실 결제는 우리나라랑 일본에만 있는 문화인데, 자, 결제의 본질은 내가 작성하는 내용, 어떤 내용들을 상사나 다른 직원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딱 그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종이를 들고 뭐 팀장, 또 다른 부서, 뭐 사장님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받았던 것들이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중간에 또 빠꾸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자결제라는 시스템이 도입을 했죠. 전자결제는 그냥 PC에서 내용 보고 결제해주고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이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디지털화를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뭐 스마트폰으로 하고 외부에서 하고 이런 게 디지털화일까요? 이건 아니겠죠. 사실은 이제 결제 우리가 서로 알려주고 서로 인폼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굳이 뭐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없을 때는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했지만은 자동화 개념으로 디지털 모두가 다 스마트폰이 있고 한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스마트 교과서. 우리가 예전에는 다 종이, 새 학년이 되면은 교과서를 받고 교과서를 쓰면서 공부하고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디지털 전환, 요새 이제 학교마다 이런 패드 같은 거 많이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패드에서 교과서를 볼 수 있는데, 저 교과서 저렇게 보는 거랑 패드에서 보는 거랑 뭐 물론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줄도 긋고 메모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을 얘기하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냉장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 냉장고, 요즘에 디지털 냉장고라고 해서 뭐 스마트 냉장고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해주는 냉장고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 냉장고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냉장고의 본질은 무엇이죠?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어떤 저장되어 있는 것들의 상태도 알려주고 요리법도 알려주고 뭐 이런 방법으로, 또 스마트폰에 뭐 예를 들어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새로운 게 들어왔다고 알람 알려주고 이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위에 여러 가지 뭐 AI 기술도 하고 뭐 클라우드, IoT, 요즘에 또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뭘 한다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성공하거나 뭐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새로운 고객들이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타벅스 사례가 계속 성공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스타벅스도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조금 변화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리워드, 또 개인화, 아니면 지불, 오더링 이런 것들이 뭐 사이렌 오더라고 하는, 이건 또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굳이 이제 스타벅스 가서 기다릴 필요 없이 가는 길에 오더를 하면은 자동으로 오더가 되고, 또 요거는 이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내 또 스타벅스 페이먼트를 이용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장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 자동으로 음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매장에 도착을 하면은 그냥 음료만 받아오면 됩니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 매장 입장에서도 고객 관리, 더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라서 더 활성화가 되었고, 이것은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 뭐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도 있고, 뭐 디지털 농업, 의료, 뭐 요즘에는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은 디지털이라는 단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될지 컨설팅 펌들의 아주 복잡한 그런 방법론을 통하면은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IoT, 뭐 메타버스, 클라우드,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거를 쓰면은 디지털 전환을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리마리오가 이런 힌트는 줬죠. 본능에 충실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 우리가 정말로 내가 뭐 매장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받고 싶다, 이제 여기에 맞는 그런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것을 뭐 기술을 먼저 발전을 하고 기술을 먼저 도입을 해서 그런 서비스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AI가 더 발전을 하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그 사람의 패턴, 뭐 활동, 생활 양식 이런 것을 또 분석을 해서 너 지금쯤 커피 마시고 싶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창문을 열면 드론이 배달을 이미 해놨지 않을까, 뭐 이런 형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본질을 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선진 기술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본질에 접근하는 하시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한 분들이 있는 분들은 edu@cloudcode.com으로 보내주시고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디지털이 무엇인가요? 디지털을 왜 써야 되는 건가요?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까지 해서 시리즈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